행복하십니까? 자,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행복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서 나를 아는 것과 세상 이치를 아는 것, 그리고 복을 받는 것 중에 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의식이 진정한 참나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에고에 대해 할 것입니다. 에고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생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탄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에고라고 하죠. 그런 에고가 아닙니다. 잠시 긴장을 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시초가 되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인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 판단, 감정, 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이때까지 에고의 입장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러하며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란 무엇이냐? 에고는 독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표명한 것으로 에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말로 자아라고도 하는데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라는 뜻이며 다른 말로 이기주의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에고의 측면입니다. 즉 지금의 나는 무의식의 측면, 즉 마음의 나인 참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나, 즉 생물로서의 나인 에고의 입장에서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나의 입장에서 삶이 아니라 거짓나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에고, 즉 거짓나가 아니라 참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의 강의 시간에 말한 생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고란 무엇이냐? 첫 번째, 에고는 언어적 자아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나는 뭐뭐하다. 나는 이러이러하다. 뭐뭐이다. 등등 세상과 모든 대상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주제가 바로 에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에고를 나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에고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둘째, 에고는 육체적 자아다. 우리는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졸린다 등 이상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육체와 언어로 표현되는 자아가 바로 에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몸을 바탕으로 언어로 표현되는 나가 바로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동화되어 대상을 판단하는 주체가 에고이고 지금의 당신입니다. 두 번째, 에고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생깁니다. 첫째, 사실은 하나이지만 해석 또는 판단은 사람 수만큼 다양합니다. 두 번째,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생깁니다. 세 번째, 대체로 우리는 해석을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종종 우리는 진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실이 아닌 해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인사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인사를 받지 않고 모르는 사람인 양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이 아주 건방지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분한 감정을 가집니다. 그 결과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친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나의 인사도 받지 않고 무시하며 지나간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한 감정을 느끼며 이후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따른 나의 해석에 따른 판단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그 사람은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날 안경을 잃어버려 가까이 지나쳐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과 판단과 감정과 행동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해석에 따라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이 해석 또는 해석에 따라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내부 표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고 내부 표상에 따르는 것입니다. 곧 해석이 내부 표상이라 할 수 있겠죠. 해석이 내부 표상을 만듭니다. 나는 나의 내부 표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 셋째, 에고의 해석 체계는 그럼 어떤 것이냐? 에고의 해석 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리와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에고의 해석 체계의 초석이자 대전제입니다. 사실 분리와 두려움은 같은 것이죠. 분리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분리를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잘못은 존재의 근원과의 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근원이 우주 만법의 기운, 부처님, 하나님, 도, 대하, 우주, 참나, 영혼, 무의식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존재의 근원과 분리가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고 잘못된 실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근원으로부터 분리한 다음에 이에 근거한 믿음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나가 진정한 나라고 믿고 이 나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나, 즉 에고는 이 거대한 세상과 수많은 상대를 앞에 두고서 격심한 무력감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에고가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에고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이고 이 감정은 조건과 상황과 성격에 따라 분노, 슬픔,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원망, 회피 등 다양한 감정으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근원이 아닌 에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에고의 도움, 즉 해석 체계는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회피 또는 억압과 투사가 그것입니다. 에고의 도움은 나 아닌 모든 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존재의 근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어체계의 첫 번째 수단은 억압 또는 회피입니다. 분리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식은 문제가 없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시하고 회피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억압이나 회피가 더 이상 힘들어지면 에고의 두 번째 도움 방식이 투사입니다. 투사란 한마디로 그 누구든 내가 아닌 것, 더 쉽게 말해서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던지고 쏟아내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에고의 관점에서는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리감을 쏟아낼 너를 찾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우리 분리감을 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에고는 항상 문제점을 느낄 때마다 외부에서 희생양이 될 사람과 조건을 찾아서 탓하려고 합니다. 투사가 일어날 때 가장 흔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가벼운 짜증이든 극심한 경로든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분노도 모두 우리 투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한마디로 분리감, 즉 두려움의 투사가 모든 분노의 근본 원인이자 뿌리입니다. 에고가 회피와 투사의 전략을 구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에고 자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유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란 단순히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실제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분리를 실제로 믿음으로써 에고라는 거짓나, 즉 환상이 존재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를 믿는 한 에고는 계속 지배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분리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순간 에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분리감의 소멸, 다시 말해서 일체감입니다. 에고는 문제, 분리감, 두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지속을 원합니다. 그것만이 에고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에고의 과도한 정식은 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에고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게 공격과 방어의 악순환 고리를 지속하도록 끊임없이 쏘깁니다. 공격과 방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대상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규정된 대상에게는 어떤 공격도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공격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상대가 나쁘다, 악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판단이 공격을 낳습니다. 넷째, 몸이라는 환상은 뭐냐? 몸에 대한 에고의 숨겨진 전제이자 현대의학의 기본 전제는 신체는 시공간상 서로 분리된 물질의 덩어리이다. 마음과 몸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다. 물질이 주된 것이고 의식은 부가적인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로봇이다. 인간의 의식은 생화학작용, 신경전달 물질의 산물이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서로 분리된 독자적 존재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사물의 실제를 정확히 포착해 보여준다. 이것들이 바로 나는 내 몸이다 라는 분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낡고 사라져야 할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첫째, 육신의 본질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라 무형의 에너지와 정보다. 보이는 몸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몸을 운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둘째,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되어 보이지만 불가분의 통일체이다. 셋째, 무의식, 즉 정보가 물질을 조직화한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의식이며 육신을 통해 객관적 세계를 경험하고 창조한다. 넷째, 무의식적 작용이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다섯째, 모든 개인은 육안으로 볼 때는 독립적이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하나이다.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 여섯째, 인식은 사실의 포착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의 과정이자 결과이다. 뉴욕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인 산호 박사는 요통이 없는 100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MRI를 찍어보면 65명 정도는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통증의 원인인가? 그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통증 환자들은 환부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과 경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육이 만성 긴장 상태에 있으면 이 부분의 혈류가 제한되어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심각한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의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하게 되었을까? 그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차원에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 결과 분노나 걱정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면 무의식에서 자동적으로 억제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근육이 긴장 수축하여 통증을 만듦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이들 원인에서 관심을 떼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 산호 박사는 통증이 무의식의 유해 감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통과 같은 육체 증상은 억제되었던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표현될 때 이에 대한 회피와 억제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이들 감정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산호 박사는 발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에고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집착한다. 인간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생존의 욕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만물을 익숙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고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집하고 고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에고가 변화를 거부하려는 욕구의 궁극이 바로 에고 중심주의입니다. 첫 번째, 에고는 에고의 독립성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리학적인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심지어는 스스로를 공격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에고는 오로지 에고만 압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가, 즉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에고가 사용하는 공격과 방어의 무기는 언어이다. 몸이 에고가 내세우는 분리의 증거라면 언어는 이 분리된 몸을 지키기 위해 에고가 사용하는 가장 큰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자 무기입니다. 언어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는 그 언어가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구체적 사실은 무수히 많은 추상적 관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 관념을 통해서는 비록 그것을 전부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 실상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이 알려진 예로서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각자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추상적 관념, 즉 언어들이 우리의 경험을 분석, 재단하여 정리하는 데 지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감탄한 나머지 흔히 그것들을 구체적 실제로 오해를 합니다. 이 오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상식의 모든 사유 배후에 놓여있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첫째, 사물에 대한 언어적 관념은 그 사물의 일부 특정 측면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분법적 가치 판단을 사실로 오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고 나쁨은 상대적이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고 나쁨을 사물의 절대적 속성인 양 끊임없이 착각을 합니다. 선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선악이 저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인 양 속이려고 합니다. 둘째, 사물에 대한 언어적 관념을
현실적인 사물로 오해하는 잘못이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착각하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고의 언어적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만 언어는 이 우주의 진실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허술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언어와 생각을 진실로 알고 살아갈 것입니까? 7번째, 에고의 맹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에고는 동물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고의 근본 동기는 생존과 이익이고 이는 한결같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에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물로서의 나의 속성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 즉 거짓 나는 나쁘고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고는 현세를 살아가면서 내 몸을 갖고 살아가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진보는 에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촉진됩니다. 에고는 무찌르거나 패배시켜야 할 적도 아니고 정복해야 할 악도 아닙니다. 에고를 받아들이고 친숙해지고 연민 어린 이해를 하면 에고의 영향력은 약화됩니다. 반대로 자책과 비난과 비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에고를 더 강화시킵니다. 탐험과 모험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모험은 바로 영적 탐구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물학적으로 생존하려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 하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초월하려고 합니다. 영적 성장 과정이란 에고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길들이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고는 지금 당신의 생각, 판단, 감정, 행동 등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에고라는 간단한 용어를 사용하여 알아본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이 에고의 측면에서 살아온 것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 과정을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겠죠. 그러나 당신 스스로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자신을 분석해 보면 지금의 당신이 에고의 입장에서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고의 입장에 있다면 행복은 결코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에고의 속성이 그러하고 행복과는 상반되는 것이니까요. 즉, 지금의 당신이 계속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은 누릴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행복은 찾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의 입장을 떠나 참나를 찾고 참나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행복을 찾기 위한 조건으로서 첫째인 나를 알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에고라는 것을 들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마음의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로서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송자병법에 말하였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언제든지 이긴다는 뜻이죠.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알고 보니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에고의 측면에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참나인 무의식의 측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이기도 하죠. 무의식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강의에는 세상의 이치를 먼저 강의하고 맨 마지막에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법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 데 더 쉽고 체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강의까지 보고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벌써 세상과 주변의 환경을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참나가 아니라 에고, 즉 거짓나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된 훈련을 하십시오. 화가 난다든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려 할 때 스스로 나의 에고가 또 튀어나오려는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점점 행복 찾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